놓고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수 증원 등 정책을 완전히 철회한다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김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심상치 않은데 연일 들려오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소식들, 이것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진, 특히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 논리적 다툼을 저희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토론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상대방 토론 역할을 맡아줄 CBS 최선화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선화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김구현 기자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 아나운서가 쟁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총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비인기과에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들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그리고 한방첩약 급여와, 그러니까 특정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을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입니다. 지금부터 양측 순삭 토론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임의로 결정됐고 찬반의 주장은 기존의 여러 인터뷰와 저희가 취재한 것들을 취합해서 재구성했음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공의대의 입학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OECD 평균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2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34명. 그러므로 부족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 2.34명에는 한의사의 수까지 합쳐져 있어서 이 수치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수가 확실히 작습니다. OECD의 경우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3.5명, 우리나라의 경우는 7.5명에 불과한데요. 이 두 가지 수치만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는 의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 한 명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 OECD 평균이 6.8회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국민들이 정말 쉽고 편안하게 병원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탈리아의 의료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의사의 수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외래 진료 횟수가 높은 건 우리나라가 행위별 수가제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위별 수가제란 말 그대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때문에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병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병원을 찾아가기 때문인 거죠. 의사의 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의료 수요가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겁니다. 공공지방병원에서 기피과 의사들을 양성해서 10년 동안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지방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군병원과 같은 병원들을 지방에 많이 양성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데 어느 누구도 군병원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어디서나 KTX 타면 3-4시간이면 수도권에 도착합니다. 결국 지방 사람들은 수도권의 종합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병원들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많은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올 겁니다. 수도권에는 인구 절반이 살기 때문에 개원할 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후만 생각해봐도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205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하지만 노인들은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지금까지 맡겨왔지만 지방의 의사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기피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자율에 맡겨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기피과 쪽에 학생들을 유입시키고 그 지역에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기피과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피과 의사가 돼서는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 이국종 교수님 잘 아시죠? 이국종 교수님 같은 중증의사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들, 사람을 많이 살리면 살릴수록 그 병원은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건 공공의대가 설립됐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은 기피과 의사들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대를 나온 기피과 의사들이 취업할 병원도 없게 됩니다. 누가 적자만 나는 병원을 운영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과에 대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지방의 병원에서 비인기과의 의사들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돈을 적게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방병원에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일단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협의기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것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의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뒤 그리고 나서 협의를 시작하는 게 우선입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기 힘듭니다. 나중에 정부가 밀어붙이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 처방을 다 의료보험화 해준다는 게 아니라요. 유효성이 확인된 3개의 분야만, 3개의 질병에 대해서만 의료보험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면역 항암제 등 더 시급한 분야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게 우선입니다. 동네의 소규모 병원들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비대면 진료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감염병을 진료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한데요. 아무쪼록 시청자분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시기에 양측이 대화와 적절한 타협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